오늘은 조금 듣기가 어려워하시고 문제를 듣더라도 문제 유형이 잘 구별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듣기를 넘어서는 유형을 알고 들으면 들린다. 시험 때 나는 정말 문제를 못 알아듣겠다 라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M3 또는 IH 어드밴스를 목표로 하시는 분은 이거 나오면 기회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픽TV 강주한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픽 준비를 할 때 유형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준비를 하는 거는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게 돌발 주제인지 선택 주제인지 이 귀로는 이게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돌발 주제인지 선택 주제인지 롤플레이인지 과거인지 전혀 모르겠다.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겠다. 라는 분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많은 교재나 아니면 그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그때 돌발 주제, 선택 주제, 그리고 롤플레이를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듣다 보니까 시험의 유형이 세 종류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어요. 시험은 15문제고요. 최초의 분류는 돌발이냐 선택 주제냐 딱 두 개뿐입니다. 이거는 주제로 구별을 한 거고요. 주제별로 구별을 하면 돌발이 40%, 그리고 선택 주제가 60%가 출제되는 시험입니다. 자, 거의 깨지지 않고 돌발 주제가 40%, 선택 주제가 60% 출제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좀 헷갈려 하는 것이 롤플레이 유형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15문제 중에 롤플레이가 3문제 나온다니까 그러면 돌발, 선택, 롤플레이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딱 정리가 될 거예요. 그냥 돌발 아니면 선택이고 롤플레이는 안에 들어있는 시험 유형으로 구별한 거라 이거는 주제로 구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롤플레이는 돌발 주제도 나올 수 있고 선택 주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약간 박쥐 같은 놈이죠. 그래서 롤플레이가 어디 붙을지는 몰라요. 돌발 주제로 나올지 선택 주제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돌발 주제인지 선택 주제인지는 안 들리는데 내 귀가 막힌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듣느냐? 특히나 귀가 영어 하면 잘 안 들리고 시험 때 나는 정말 문제를 못 알아듣겠다라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구별법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선택한 주제에 키워드가 들리면 그것은 선택 주제고요. 아니면 돌발 주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깅을 골랐는데 조깅이 나오면 선택 주제 이런 거죠. 그런데 내가 고른지 안 고른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돌발 주제는 키워드가 2개가 있어요. 이것만 알아두시죠. 돌발 주제가 출제됐다는 건 첫 문제에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 첫 문제, 즉 2, 5, 8, 14번에서 in your country 너네 나라에서 또는 people가 들리면 이거는 돌발 주제입니다. 다시요. In your country, 너네 나라에서 또는 people, 사람들은 이게 들리면 돌발 주제예요. 이 돌발 주제는 왜 내느냐? 어려운 문제를 내게 해서 변별력을 가지려고 내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주제가 완벽히 준비가 되면 IM2, IM3까지 나오고요. 돌발 주제를 넘어서야 IH 어드밴스가 나올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IM3까지가 목표다. 그러면 돌발 주제는 조금 못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 주제는 어떻게 알아보느냐? 내가 고른 건지 안 고른 건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간단합니다. 2, 5, 8, 14번에서 You have indicated in your survey that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선택 주제예요. 이건 내가 고른 거예요. 내가 고른 주제를 잘 못해버리면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필살의 각오로 잘 해주셔야 하는 문제가 바로 선택 주제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돌발 주제는 people, in your country가 나오고 선택 주제는 you have indicated in your survey that 또는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너가 골랐잖아.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이게 나오면 선택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를 알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IM2가 목표인 분들은 돌발 주제는 조금 답변이 잘 못할 수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고 그리고 못해도 된다라는 걸
어느 정도만 답변을 해도 IM2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돌발 문제이니까요. 선택 주제를 더 집중적으로 IM2를 목표로 하시는 분은 신경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IM3 또는 IH Advance를 목표로 하시는 분은 People in your country 이거 나오면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높은 성적이 나올 수 있게 기회를 준 만큼 이 기회를 잡는다면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IM2나 3에서 여러분의 점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문제를 쭉 푸는 과정에서 1번은 자기소개, 2, 3, 4는 첫 번째 주제, 5, 6, 7은 두 번째 주제, 8, 9, 10은 세 번째 주제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10번까지 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1, 12, 13번이 뭐냐? 이게 롤플레이입니다. 롤플레이는 돌발 주제일 수도 있고 선택 주제일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롤플레이의 문제 특징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왜냐하면 문제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시간이니까요. 11번 문제의 특징은요. I'd like to give you a situation and ask you to act it out. 상황을 줄 테니 연기해봐라 라고 하고요. 그 마지막에 ask 2 or 3 questions 또는 ask 3 or 4 questions 이런 식으로 질문하라 라고 나오거든요. 키워드를 정리하면 situation, act it out 연기해봐 그리고 ask questions 이렇게 나오면 11번의 특징입니다. 자, 질문을 하라고 왜 시키느냐 라고 하면 11번 문제에서 여러분이 질문을 못하는 경우는 너비스를 주게 돼 있고요. 질문을 하면 인트미릿을 주는데 질문을 하는데 좀 간단한 질문을 하면 인트미릿 로우를 주고요. 질문을 하는데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면 IM3까지 주게 됩니다. 아직 점수가 확정되는 건 아니고 11번에 의해서 IM3를 확보하면 12번, 13번에 여러분의 기회가 다시 재부여되는 형식인 거죠. 자, 그러면 12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자, 12번 문제. I'm sorry, but there's a problem I need you to resolve. You have bought the concert tickets for today, but at the last minute, you are so sick that you can't even get out of bed. Call your friend and explain your situation. Give 2 or 3 alternatives to your friend. 자, 키워드 제시해 드릴게요. I'm sorry, but there's a problem I need you to resolve. Sorry, resolve가 나오면 해결할 문제 상황이 생겼다 이죠. 자, 이 문제를 왜 내냐고 하면 IH 어드밴스가 되기 위해서는 임기응변으로 어떤 돌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채점 기준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돌발 상황, 이 문제가 생긴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explain your situation 이라는 말이 있는데 상황을 설명하고 라는 말이 이 들은 내용을 다시 되받아쳐서 설명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이것도 인트미릿 하이의 채점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황 설명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alternatives 이게 바로 해결책인데 이런 임기응변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면 IH 어드밴스를 받게 되는 거죠. 11번과 문제 성격이 다르죠. 12번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IH를 가기 위한 문제를 준 겁니다. 자, 물론 이 문제를 통과하면 IH로 굳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 열려있대 IH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12번 문제로 여러분의 IH가 확보가 되는 거죠. 네, 그럼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That's the end of the situation. Have you ever bought concert tickets and made plans for a trip? Or made plans for other things, but had to cancel at the last minute because of something that happened unexpectedly. 자, 키워드 That's the end of the situation. 상황 종료입니다. 자, 상황 종료가 나오는 거 13번이고요. 13번은 경험에 대해 출제하게 되는데요. 경험이 이런 문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have you ever 하고 어쩌고 have you ever가 뭐뭐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니까요. 자, 이 13번을 묻는 이유는 시제 측정을 해야 IH 어드밴스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잘 하는 경우는 IH를 확보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다른 문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 어드밴스를 체크하는 문제를 잘 하게 된다면 어드밴스를 주게 되고, 일부 문제를 좀 못하게 된다, 어드밴스 문제에 조금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IH를 주게 되는 거죠. 자, 우선 돌발 문제 알아봤고요. 그리고 선택 주제 문제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롤플레이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쉽죠. 자, 질문이 안 들리는 분들에게 키워드를 알려드리죠. 자, 이번에 알려드릴 키워드는 과거 시제를 측정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키워드 알려드릴게요. 자, 모든 질문이 첫 문제는 모두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라고 하면 자세한 내용을 다루면 intermediate 3까지 IM의 높은 득점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2, 5, 8, 14번은 intermediate를 확보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11번에 질문하기를 잘하면 IM3까지 측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시제를 중요시하는 이 오픽 시험에서 시제를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느냐. 자, 첫 문제 2, 5, 8, 14번 다음 문제인 3번, 6번, 9번 문제에서 시제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건 세 가지 키워드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릴 적을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자, 어릴 적은 when you're a child, in your childhood 와 같이 어릴 적, 이거는 child가 나오게 됩니다. child가 나오면 그 문항은 과거 시제를 측정하는 문항이 되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IH나 어드밴스를 주도록 되어 있고요. 이 과거 시제를 실패하는 경우는 점수가 인터미디엇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어드밴스 문제의 측정이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인터미디엇을 주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 문제를 실패하는 경우를 IH를 주고 있으니까 과거 시제 3번, 6번, 9번은 과거 시제로 측정이 될 때 여러분이 잘 미션 수행을 하면 고득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처음을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자, 3번, 6번, 9번에 처음을 물어보는 케이스는 키워드에 first time, interested, started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요. 자, 예를 들어서 How did you first become interested in going to concerts? 자, 키워드 나왔죠. First, interested, 그리고 started, 이게 키워드거든요. When did you start? start가 나왔고, What made you become interested in them? interested 나왔고요. Please explain everything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자, 3번, 6번, 9번에서 두 번째 문제가 first time, interested, started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이거는 처음으로 하게 된 계기 문제입니다. 자, 계기 문제는 3번, 6번, 9번에 출제가 되고 3번, 6번, 9번에 출제되는 특징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3번, 6번, 9번에 출제되는 과거 문제 유형입니다. 자, 질문에 어쩌고저쩌고 키워드가 나왔어요. 거기에 recent, last time 이게 나오면 바로 과거 시제를 측정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려 드릴게요. I would like to know about a concert you have been recently. Which concert was it? Where was it held? And who did you go with? Was there anything particularly memorable about it? Please describe it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알려드린 바대로 recent, last 이런 게 나오면 최근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드리죠. 오픽 시험은 주제 구별로 하면 돌발과 선택 주제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 주제를 잘한다는 건 IM3까지 줄 수 있는 채점 기준이 되고요. IM3까지 확보된 사람에 한해서만 IH 어드밴스 득점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미디엇 선택 주제가 먼저 공부가 되면 좋겠죠. 그리고 IM2나 IM1이 나오시는 분은 먼저 선택 주제를 강화하시고, 그리고 질문을 물어보는 11번의 롤플레이를 강화하시는 게 주요한 전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돌발 주제 모두는 IH와 어드밴스를 줄 수 있는 문제이고요. 지속적으로 모든 문제를 잘하게 되면 돌발 문제에서 어드밴스를 받게 되는 거고, 일부 문제에 좀 빈약한 모습을 보이면 IH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는 질문이 안 들려? 자,
롤플레이 문제에서 11번은 I'd like to give you a situation and ask you to act it out. 네, situation, act it out. 네, 상황을 한번 연기해봐 라고 나오면 11번 문제고요. 끝에 키워드는 ask questions, 질문하라. 질문하는 것은 IM3까지 주는 측정 도구가 되고요. 12번 I'm sorry but there's a problem I need you to resolve. 해결할 상황이 있어요 라고 한다는 건 임기응변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고요. Explain your situation. Alternatives 라는 해결책이라는 키워드가 들리면 롤플레이의 두 번째인 12번 문제를 풀게 되고 임기응변을 할 수 있으면 고득점을, 그렇지 못하면 IM3까지로 점수가 제한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은 That's the end of the situation. 상황이 종료되었고 Have you ever 어쩌고저쩌고 또는 memorable, unexpected 이게 나오면 경험을 묻는 문제로 시제 측정을 하는 문항이 되죠. 자, 내가 문제를 어떤 문제인지 알고 준비를 하면 조금 덜 들리더라도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지 덜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항별로 어떤 문제가 나온다는 걸 미리 예측하고 들으면 나의 듣고 있는 듣기 능력보다 조금 더 잘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듣기가 어려워하시고 문제를 듣더라도 문제 유형이 잘 구별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듣기를 넘어서는 유형을 알고 들으면 들린다 라는 주제로 오늘 시간 알아보았습니다. 시험을 한 번도 안 보셨다거나 아니면 많이 보셨더라도 나는 문제의 구별이 잘 안 돼서 어려웠다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으로 최대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